할리우드의 나라 미국에서 아마도 가장 예술적인 분야를 논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영화,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을 많이 꼽으실 텐데 저한테 만약 그런 질문이 들어온다면 저는 두말할 거 없이 바로 이 변호사 광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엄숙하고 진지한 이미지의 한국 변호사들과는 달리 미국 변호사들은 진정한 영업직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촐싹대기 짝이 없으며 심지어 돈코쇼까지 해가면서 기억에 남는 광고를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불과 5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변호사가 TV에 광고를 때린다? 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08년 미국 변호사협회는 이런 광고 행위 자체가 변호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라고 규정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변호사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오랜 침묵을 깬 것은 애리조나의 젊은 변호사 존 베이츠와 벤 오스틴이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가 넘쳐나는 미국에서 장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품위는 무슨 개나 갖다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가졌고 협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문 광고를 바로 내버리는데 엄청나게 큰 글씨로 이혼, 입양, 파산 이런 식으로다가 자극적이기까지 해버리는 카피라이트로 변호사협회를 기겁하게 만들었습니다. 협회는 바로 이들을 징계 조치했지만 두 변호사들은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며 무려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패기 끝에 연방대법원은 변호사 광고가 상업적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마치 단단했던 댐이 터지듯이 변호사들이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이 끼를 어떻게 숨겼을까 싶을 정도로 바야흐로 변호사 광고의 춘추 전국시대가 열려버린 겁니다. 미국 변호사 광고의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짐 애들러, 데릴 아이작스의 광고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해결사 컨셉입니다. 이 변호사들은 거대 보험사와 기업에 맞서 싸우는 강력하고 저돌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데 실제로 망치, 불도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출연시키고 남성성의 끝을 보여주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는데 보통 개인 상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친근한 이웃 컨셉인데 법은 딱딱하고 변호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역행해버리는 아이디어, 즉 유머를 활용하는 것이죠. 텍사스 로호크의 브라이언 윌슨은 독수리 소리를 내면서 직접 액션을 해버리는 광고로 유튜브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면서 스타덤에 올라 돈을 쓸어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진정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컨셉은 바로 이 세 번째 블록버스터 컨셉입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광고비가 오가는 슈퍼볼에서 이런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제작비부터가 미쳐가지고 한 편의 영화 예고편을 방불케 하니까 극적인 스토리텔링, 시네마틱, 감동적인 OST 등 할리우드 DNA 그 자체를 보여주는 광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지 아익 제이미 카지노라는 변호사는 자신이 겪은 개인적인 비극과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담은 2분짜리 슈퍼볼 광고로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는데 이는 단순히 사건 수임을 넘어서 로펌의 브랜드 자체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대중이 잊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광고가 완전 자유롭게 다 해도 된다 식은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거짓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완전히 금지당하는데 예를 들어 100% 승소 보장 이런 단어는 당연히 못 쓰고 심지어 전문가라는 표현도 함부로 못 쓰는데 그 이유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확실히 인증해야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실제로 승소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고객에게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식의 고지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등 수많은 난관들을 모두 피해서 마지막으로 변호사협회에 제출해서 통과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 모든 필터링을 다 거쳐서 나왔는데도 이렇게 도발적인 광고를 낼 수 있다? 얘네들 천재입니다. 안녕히 계세요.